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종량제 봉투에 뭐든지 넣어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버렸다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께 유용한 복지 정보와 생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씨께서 제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기자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쓰레기 잘못 버렸다고 50만 원 과태료를 냈어요. 종량제 봉투에 형광등이랑 배터리를 넣어서 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집안 쓰레기를 모두 넣어버리는 게 당연한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는 일반 생활 쓰레기만 넣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부과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약 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과태료 부과 대상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이 음식물 전용 봉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일 껍질과 꼭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수박 껍질, 귤 껍질, 사과 껍질 모두 음식물 전용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치킨 뼈는 조금 복잡합니다. 살이 붙어있는 치킨은 살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신 후 뼈만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뼈는 음식물 처리 기계에서 분쇄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뼈, 돼지뼈, 생선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씨는 치킨을 드신 후 뼈째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뼈도 음식인데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죠. 이제 기억하세요. 동물뼈, 딱딱한 씨앗, 조개 껍데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입니다. 플라스틱 병, 캔, 유리병, 종이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특히 비닐봉지와 과자봉지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비닐류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라면 스프 봉지, 커피 믹스 스틱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1차 경고, 2차부터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정희 씨는 페트병 몇 개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환경을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쓰레기들입니다. 스프레이 캔과 라이터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압력이나 가스가 들어있어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 강서구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스프레이 캔이 폭발해 수거 노동자분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프레이와 라이터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지정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나 주민센터에 별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건전지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중금속이 들어있어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반드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세요. 요즘은 대형마트, 편의점, 주민센터 어디에나 있습니다. 형광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형광등은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고 만약 깨진 형광등이라면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깨진 그릇과 도자기입니다. 그릇을 깨뜨리셨을 때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도자기나 유리 조각은 봉투를 찢을 수 있고 수거 노동자분들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 깨진 유리, 거울 조각은 반드시 불연성 쓰레기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불연성 쓰레기 봉투는 하얀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최영자 씨는 깨진 그릇을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신문지로 싸도 불연성 쓰레기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번째, 의약품과 의료 폐기물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들 많이 있으시죠? 연고, 안약, 가루약, 알약, 그리고 사용한 거즈나 파스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약을 함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됩니다. 환경부 연구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은 의약품 성분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6번째, 헌옷과 신발입니다.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헌옷과 신발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교회나 성당 앞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옷들은 재활용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버릴 옷이 아니라 나눔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소형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전기밥솥 같은 것들은 소형 가전 수거함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 7번째, 대형 폐기물입니다. 큰 가구나 가전제품을 버리실 때는 절대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습니다. 침대, 소파, 장롱,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폐기물은 반드시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배출 날짜와 수수료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받으시는데 이 스티커를 가구에 붙여서 지정된 날짜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김철수 씨는 헌 소파를 그냥 버리려고 했다가 불법 투기로 50만 원 과태료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꼭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서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로, 플라스틱, 캔, 병은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 스프레이 라이터는 지정 수거함으로, 건전지, 배터리는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으로, 깨진 그릇은 불연성 쓰레기 봉투로, 의약품은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헌옷, 신발은 헌옷 수거함으로, 소형 가전은 가전제품 수거함으로, 대형 폐기물은 신고 후 스티커 부착.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버리는 것이 우리 환경을 지키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